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그동안에 황셰프나 꼰대 아재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 둘 다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황장수 대표의 AI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황장수 대표가 사경을 헤매기다가 까딱하면 우리도 황 대표 따라 저 구천을 헤매는 그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황 대표가 살아나서 뉴 황셰프도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황 대표가 뭐 좀 맞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이틀 안에 문 닫는다 이랬는데 푸틴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전개된 과정을 보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정보국 영국의 무슨 언론사 전 세계 기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끝났다. 아마 곧 항복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세계 22위가 세계 2위를 들고 패고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참 한국의 밀리터리 덕후라는 애들이나 한국 언론사가요. 러시아가 얼마나 뛰어난 군사와 무기체제 또 이런 운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막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죠. 전쟁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전쟁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투표로 대통령만 뽑으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투표하다가 라이벌이 그냥 죽고 독살되고 총 맞아 죽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저 나라였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러시아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이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푸틴이요. 지금 몇 년째 집권 중인 줄 아십니까? 푸틴이 22년째 집권 중이고요. 중간에 3선이 안 될 때는 저거 부총리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지가 거기서 밑에서 총리하면서 대통령 저 물 떠와. 대통령 나 자러 갈래. 운전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뻔뻔하게 다시 또 대통령으로 올라와서 법을 고쳐서 2036년까지 해먹게 생겼어요. 주인공이 5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4년을 더 해먹는다 하면 저게 85살까지 헤쳐먹는다. 지금 그런 결론입니다. 저게 정상적인 나라냐? 저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요 근처에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김정은이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시진핑도 지가 영원히 해먹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맑고 투명한가 이런 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갖춰져서 임기만큼 딱 하고 투명하게 청렴하게 하고 마치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죠. 자, 여러분이 이번에 박수를 다 치고 있는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욕도 억수로 했고 한국에도 이재명이부터 시작해서 저 여당 정치인 너댓 명이 초반에 저런 애가 들어와가 자충우돌을 해서 강대국을 건드렸다가 나라 말아먹는다 죽인다고 욕했다가 지금 며칠 만에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민들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알려져가. 그래서 이 교민들한테까지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4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포로셴코와 젤렌스키하고 싸워가 해외로 도망을 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나도 민병대다. 푸틴 저거 미친놈이다. 영원히 쫓아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자, 거기에다가 러시아에 이번에 포로로 잡힌 애들을 보면 20살 안팎의 진짜 강제 징집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85살 된 할배가 민병대에 지원하고 그냥 이 의족을 단 할배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만 13만 명이 들어갔고요. 수십만 명이 민병대에 들어가서 아마 우크라이나의 남자 어른 중에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젊은 남자애가 하나 있으니까 동네 할배들이 야 임마 너 싸우러 안 가고 거기서 뭐하냐 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경까지 자기 가족을 데려다주고 거기서 이별하고 자기는 다 알아서 다 입대를 해요. 해외에 살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매일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대요. 싸우러 왔다고는. 자, 이걸 보면 억지로 끌려왔다가 포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러시아의 20살짜리, 19살짜리 병사들을 가지고 그들한테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준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근데 권력을 오래 해먹는 사람일수록 왜 오래 먹을까요? 왜 푸틴이
푸틴이 저렇게 권력을 오래 해먹으려고 할까요? 지금 22년을 해먹었고 앞으로 14년을 더 해먹으면 36년, 일제치하 36년을 꽉 채우네요. 36년. 왜 저럴까요? 땡기려고 그러죠. 돈. 그 다음 뭘까요? 여자. 러시아에 이쁜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돈, 여자. 그 자기 부인은 뚱뚱한 류드밀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푸틴의 연인이라고 이 소문난 사람이 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캬바에바라고. 나름 유명 체조 선수였어요. 몇 년 전에 푸틴의 쌍둥이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 넷플릭스 러시아 독점한 영상회사가 있는데 내셔널 미디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넷플릭스를 보려면 여기를 통해서 봐야 돼. 연봉 115억을 받는 회장님이 아까 말한 카바에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실컷 이 넷플릭스 보면 카바에바 월급 보태주는 거죠. 연봉 115억. 그것뿐입니까? 이 카바에바가요, 지금 모나코에 41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근데 푸틴의 최종 학력이 한국 용인대 유도학과 명예 박사라고 합니다. 푸틴이 유도를 원래 했죠. 유도 선수, 유도 코치했어요. 유도 교습했어요. 그래서 유도를 좋아하는데 한국 유도대학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또 한국 사람들은 또 해외에 힘 좀 있는 정치인 오면 명예 박사 주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도학 명예 박사를 줬어요. 그게 아마 푸틴이 받은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대학이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당이 있냐? 당이 있어요. 통합 러시아 당인데 거기에 당수가 누구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아까 많이 들어봤죠? 푸틴 밑에 부총리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푸틴이 총리하면서 대통령 물 좀 도시오. 저 담배 좀 가져오시오. 자, 그러던 애가 지금 푸틴이 만드는 당의 당수로 따까리 역할을 지금까지 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푸틴은 레닌그라드의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지도키도 주변에 패고 다니면서 애를 먹였다고 알려져 있는 악동입니다. 자, 그러다가 유도를 갖다가 70년대에 해서 유도 선생을 하다가 74년에 KGB로 들어갔는데 소련의 첩보기관이었죠. 유명한. 근데 KGB에서도 능력이 딸려가 정식 요원이 되지 못하고 수습 요원으로 말단에 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07 같은 그런 위치에 근처도 못 가고 사무요원도 아니고 그냥 KGB에 노가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푸틴이 우통을 벗고 나와가지고 찬물에 들어가고 총 쏘는 장면이 다 007이 하고 싶었는데 정보기관에서 따까리 역할을 하다가 그 한이 져서 그렇게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5년에 소련이 거의 망할 때쯤 생애 첫 해외 근무를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동독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 KGB에 적만 두고 백수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일은 뭔가 하면 무면허 택시 운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 이제 레닌그라드에 소보체크라고 시의 그 공산당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따까리 역할을 하고 또 레닌그라드 KGB 지부에 또 등록은 해놓고 월급을 양쪽에서 알뜰하게 받아 챙겼고 동독이 망할 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몇 년 전에요. 슈타시라고 동독의 유명한 악질 경찰 신분증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지저분하게 오다가 엘친한테 발탁이 되어서 엘친 후계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푸틴의 재산이 얼마냐? 총 240조라는 정언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빌 브라두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 가서 진술한 것이 푸틴에게는 240조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푸틴이 공식적으로 받는 월급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680만 원 받습니다. 지난 6년 동안 1억 680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40조 원이 있는데 니발리라고 푸틴의 라이벌이 이 흑해 연안에 푸틴의 궁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폭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거 사면이 공개됐죠. 아마 이 자료 화면으로 넣기 바랍니다. 완전히 궁전도 그런 궁전이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옛날에 러시아 황제들의 별장도 흑해변에 있었죠. 그 흑해변에 1조 2천억짜리 별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댄스폴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막대기 씌워놓고 여자가 뭐 감겨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푸틴 취향도 참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1억 달러짜리 요트도 하나 갖고 있대요. 자, 근데 푸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재산이 뭔 필요 있나? 러시아가 다 내 건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가즈프롬이라고 가스 회사, 뭐 원자력 회사 다 지 겁니다. 사실상을. 뭐 러시아 사람들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40조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는 푸틴. 자, 미국이 EU하고 합의를 해가 참 이 두 군데도 웃기는 사람들이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우리도 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좀 넣어주라. 우리도 EU에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몇 년째 안 넣어줬어요. 왜? 루마니아도 괜찮아. 폴란드도 괜찮아. 슬로바키아도 괜찮아. 발틱 3국도 괜찮아.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돼.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를 넣어주다가 이 러시아 푸틴하고 싸우게 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러 공산주의자 대통령 빼놓고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 중에 나토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EU 가입을 안 하고 싶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까지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넣어줘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넣어주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었죠. 그래갖고도 이번에 딱 전쟁 나니까 미국은 우리는 군대를 우크라이나에는 안 보낸다고 바이든이 푸틴한테 2번이나 이야기해요. 저 노망 들린 영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EU도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개입하지 않고 그 나머지만 지키겠다. 이렇게 사실상 버렸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전 국민이 대통령하고 똘똘 뭉쳐서 싸워서 러시아를 박살내니까 이제서야 앞다퉜어요. 독일은 우리는 2차 대전 때 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는 해외에 안 준다 놓고는 지금 뭐 온갖 스팅어 미사일이니 뭐 파우스트니 이래가지고 대전차 무기 준다고 하고요. 네덜란드 체코부터 시작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다 무기 준다고 합니다. EU는 6천억 원치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도 3억 달러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제, 금융 제재까지 포함해서 스위프트라고 전 세계에 러시아가 아예 무역이나 송금이나 결제를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러시아가 입는 경제적 타격도 어마어마하지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푸틴의 개인 돈에 대해서 묶어서 아마 그걸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핵무기를 사용 검토해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죠. 자, 동네 꼬마하고 싸우다가 직살나게 얻어맞거나 총 갖고 온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하루에 24조가 사라지고 있대요. 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이겼고 푸틴은 아마 이번에 이 처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렇게 도둑질을 해먹으니까 그 러시아 군대에 기름이 있겠습니까? 식량이 있겠습니까? 계획이 뭐였는 줄 알아요? 어디에 가면 우크라이나 기름 창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잡아서 거기서 기름 넣으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폭파시켜버렸어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러시아 탱크 부대원을 보고 와 기름 떨어졌나? 밥은 먹었나? 너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내가 안내해 줄게. 따라오라. 거꾸로 가자.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요.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전부 고장나거나 작동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고 무슨 특수전 군인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재밌는 장면은 나가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우크라이나 담벼락에 한번 들이받고 땅에 떨어지니까 떨어지자마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들고 와갖고 두들겨 잡아버려요. 나가산병을요. 자, 이런데 미사일이요. 지금 300발 좀 쐈다지 않습니까? 왜 못 쏘는 줄 알아요? 미사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저렇게 아껴가면서 쏘나? 그러니까 하루에 몇 발씩만 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만 명이 들어가가 26개 도시를 점령하겠다고 들어간 지 5일째인데 도시를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도론 황세프, 푸틴은 이번에 엿대버렸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국가는 애국심이 최대의 무기다.